네, 오늘 절기상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는 소선인데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 역시 지금 전례 없는 이상고온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김진두 YTN 기상 재난 기자와 날씨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안녕하세요. 앞서서 저희가 거리에 나가서 네네. 시민들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날씨에 대한 어떤 여러 궁금증을 물어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 거 7월 한 달 내내 비가 온다. 예. 그거는 정말 괴담입니다. 그러네, 완전 그러니까 예측이 빗나가는 것 같아요. 현대 과학기술 슈퍼컴퓨터로도 열흘 정도밖에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측하는 거는 현재 날씨가 바탕이 되는 겁니다. 예. 현재 기상 정보로 모델을 돌려서 열흘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이유는 과학의 영역을 벗어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예보를 냈다라는 그 앱 자체가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그러니까 AI를 이용해서 뭔가 했다라는, 학습을 시켜서 했다라는 건데 네. 아직까지 믿을 정도 수준까지 정확도가 올라오진 않았고요. 그렇군요. 장마 언제 끝나느냐? 예. 일주일 전이나 어제 물어보셨다면 제가 답을 못했을 겁니다. 왜요? 모델이 그걸 모사를 못했습니다. 아, 장마 그랬습니까? 언제를 끝날지를 오늘 몰랐는데 나왔습니까? 오늘 보니까 약간 감을 잡을 수 있었을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래픽을 잠깐 보실까요? 네.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모델이고요. 예, 예. 이 모델을 가지고 기상청이 일기 예보를 합니다. 아. 그런데 보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19일 예보입니다. 네. 네. 19일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잘 안 보여요. 우리나라 여기에 아, 있습니다. 보이네요. 예. 네, 우리나라 여기에 있고, 가운데. 네, 문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확장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아. 뜨겁고 무덥고 습한 성질의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을 하면 예, 예. 장마 전선은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모델이고요. 다른 모델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모델은 우리나라가 개발하기 전까지 주로 사용했던 모델인데 네. 이 모델은 조금 더 뚜렷합니다. 이 모델은 기초 자료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영국 모델에 영국 모델이요? 수정해서 쓴 거고 아, 알겠습니다. 보시면 예.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이렇게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리고 장마 전선은 요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이게 장마 끝입니다. 똑같이 그렇군요. 19일이고요. 예, 예. 그렇다면 두 개가 약간 차이는 있지만 네. 적어도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중반 정도가 되면 네. 제주도의 장마는 확실히 끝나고 네. 네. 남부도 끝날 가능성이 높다. 아. 그리고 이 두 번째 모델대로 돌아간다면 네. 이때 중부지방의 장마도 끝나게 된다. 그렇군요. 만일에 네. 이렇게 된다면 올해 26일에 장마 6월 26일에 장마가 시작이 됐거든요. 예, 예. 제주도는 6일 정도가 늦었고요. 네. 내륙은 하루 이틀 정도가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 모델이 모사한 대로 날씨가 돌아간다면 네. 19일이니까 제주도는 예년과 비슷한 시기, 아. 그리고 남부와 중부는 예년보다 빠른 시기에 장마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름 휴가 계획 세운 분들 많습니다만 데뷔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느 모델을 좀 믿고서 해야 되나요? 둘 다 중부는 약간 불안하다. 음. 남부나 제주도로 휴가 계획을 세운다면 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두 같습니다. 모델 모두 봤을 때 남부는 일단 안전하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더위 폭염 좀 전망해 주세요. 지금 밤에는 덥다가 네. 또 낮에는 또 비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폭염 전망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비가 내리는 상황을 좀 보여드리면요. 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충청권 아래까지는 비가 내립니다. 예. 이게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지금 비가 내리는 아. 지역이고요. 서울, 경기, 강원도는 비가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여기는 기온이 대부분 30도를 넘고 있고요. 야. 많은 곳은 33도까지 올라갑니다. 예. 아래쪽은 비가 내리고 있고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는 곳이 많습니다. 네. 이 지역의 기온은 25도입니다. 그러니까 장마전선이 어디에 걸리냐에 따라서 장마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데는 폭염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폭우가 내리는 건데 네. 이 비구름이 점점 더 내려가서 밤 사이에는 제주도 분까지 내려갈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네. 장마 전선이 제주도 부근에 걸릴 거다. 그러니까 내륙에는 비가 안 내리고 네. 제주도에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대신 내륙은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고 네. 대신 일요일에는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 꽤 강한 소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지구촌 곳곳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이 지금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좀 심각한 게 남극에 있는 베르나츠키 연구기지가 7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요. 그렇죠. 지금 보통 우리나라가 지금 여름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남극은 겨울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절이 반대죠. 네. 예, 예. 그러니까 기온 자체가 지금 남극이 가장 추워야 될 때고요. 실제로 남극 중심부의 기온은 영하 35도에서 50도까지 떨어집니다. 예. 그런데 예. 남극에서 조금 벗어난 세종기지가 있는 곳이나 아니면 남극 기지들이 몰려 있는 지역의 기온 자체가 상당히 높게 올라갔다라는 건데 이게 오래만의 일은 아닙니다. 아.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한겨울이 되었어야 될 남극 부근에서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영상 종종 나타나고 8.7도라는데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영상 그러니까 8.7도? 잠깐 올라가서 찍고 내려오긴 했지만 높겠네요, 그러면. 대부분 겨울이니까 꽁꽁 얼어야 될 부분들이 예. 녹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잦아지고 있는 현상이고 예. 또 이 극지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적도 부분 태평양의 온도입니다. 예, 예. 그 지역이 지금 엘니뇨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예. 엘니뇨는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수온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영향 때문에 적도 부분의 온도도 예년만큼 중심부는 예년만큼 춥지만 중심부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년보다는 온도가 올라가고 예. 그게 그 지역의 극값을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하는 정도까지 나타나고 네. 있다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바다에 특히 동해에 최근에 상어가 출몰하고 그렇죠. 있다라는 소식이 좀 계속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여름 휴가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 하는데 이것도 네. 다 기후 변화 상관 있는 거죠? 저 그 그림을 준비했는데 예, 잠깐 보실까요? 화면이요? 예.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변 수온들입니다. 보시죠? 우리나라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요. 그 주변 수온들의 분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붉은색이네요? 높죠. 붉은색이죠. 예. 붉은색이었다는 거는 우리나라 주변 해수 온도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50년 전에 비해서 1.11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근데 전 세계 같은 기간 평균이 0.43도였어요. 그 말은 네. 우리나라 주변 해수 온도가 다른 전 세계 평균보다도 2배 이상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예, 이야기고요. 예. 지지난해에 굉장히 폭염이 기승을 부렸을 때 우리나라 주변 해수 온도, 특히 동해안의 해수 온도가 28~9도까지 올라간 적이 예,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는 이야기는 상어는 아열대 어종입니다. 아. 그러니까 온도가 해수 온도가 21도 이상인 지역에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주변 해수 온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뜻이군요. 예. 먹이를 찾아서 올라올 수도 있든지 아니면 자체의 온도가 때문에 올라올 수 있든지 상어가 올라와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온이 된다는 이야기고 네.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한여름으로 가서 7, 8월 달로 넘어가면 해수 온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요? 럴 네. 경우에는 상어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폭염도 좀 여쭤볼게요. 네네. 폭염도 걱정입니다. 매년 뭐 역대급 하는 것 같은데 7월에 얼마나 더울까요? 7월에 상당히 더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우선 6월 달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장마가 있긴 했습니다만 장마 중간중간에 기온이 굉장히 높게 올랐단 말이죠. 예. 네. 지금 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역대 가장 더웠던 해가 언제로 기억하십니까? 2018년? 2018년도였습니다. 예. 아, 예. 2018년도가 역대 기상 관측사상 가장 더웠던 네, 때였고요. 네. 그에 못지않게 더웠던 때가 1994년. 그때 예. 늦가을까지 초가을까지 굉장히 더웠었죠. 예. 그리고 2016년, 2018년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고 예. 그 중에서 가장 더웠던 해는 2018년도였습니다. 아. 그런데 올해 제일 위에 있는 데를 보시면 예.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가 가장 더웠던 해인 2018년보다도 많습니다. 예. 그러네요. 더 더웠다는 이야기죠. 예, 예. 그러니까 7월은 아직까지 우리가 그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더 그 숫자가 더 카운트가 되겠지만 예. 6월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역대 가장 더웠다고 하는 해들보다도 오히려 더 더웠다는 이야기죠. 네, 네. 또 더울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도 많았고요. 예. 또 그 번개가 치는 현상도 역대 가장 많이 나타난 게 6월이었습니다. 예, 예. 그 말은 온도도 높았고 집중호우도 잦았으며 번개도 많이 쳤다는 거죠. 네. 그럼 7월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 엘니뇨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점차 강해지고 있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을 우리나라도 받을 겁니다. 받을 근데 것이다. 문제는 어느 정도 더울 거냐? 2018년 역대 최악 정도로 갈 것이냐? 예. 아니면 그보다 좀 덜하지만 예년보다는 더울 것이냐인데 기상청은 현재 예년보다는 조금 더울 것이다. 최악은 아니다. 6월만 보면 7월도 심상치 않긴 하지만 예. 비가 많이 온다는 겁니다. 아. 비가 많이 오면 예. 어쨌든 기온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도 저기압이 우리나라 부근으로 오는 그
형태를 모사를 해놓은 건데요. 네. 비가 자주 내리면 온도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잦은 집중호우가 온도를 조금 낮춰서 역대 최하까지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기상청의 현재 예측입니다. 알겠습니다. 7월 폭염 알아봤고요. 보통 이제 8월은 15일 정도 지나면 네. 폭염이 한풀 꺾이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마찬가지일까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예. 7월 그 하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돼서 예. 8월, 10월, 8월 중순 정도까지 이어진 뒤에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시기가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올해도 비슷하게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는 비도 또 자주 옵니다. 그러니까 폭염과 폭우가 교차하는 앞서 영상에 도깨비 날씨라고 했는데 예. 도깨비 같은 날씨가 7월 하순부터 장마 끝 이후부터 8월 중순까지는 폭염과 폭우가 교차한다는 거 꼭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 이후에는 태풍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태풍의 계절. 네. 네. 짧게 좀 전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태풍에 태풍은 대해서? 보통 더위가 한풀 꺾일 때, 그러니까 고기압이 수축할 때 보통 우리나라 보통 쪽으로 많이 올. 가을에 예. 보통은 8월 중순 이후부터 9월 초까지가 보통 많이 나타나는 시기인데요. 그때는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한반도로 태풍이 올라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네. 그때쯤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올해도 예년 정도 수준 한 2개 정도가 우리나라 근처까지 올라올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엘니뇨가 발생하는 해에는 우리나라 주변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수는 큰 차이가 없지만 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태풍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십니다. 네, 올 여름 날씨 전망 좀 해봤고요. 7월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신 분들은 김진두 기자가 예측한 것처럼 남부지방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두 YTN 기상재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